붉은 연꽃. 나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그 하루를,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모든 일들을. 정밀한 60살. 2년 전 25해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홀로 서게 된 여자였다. 남편 박철수는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 집을 나갔고, 두 자식들은 아버지 편을 들며 어머니를 원망했다. 엄마가 아빠를 너무 올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큰딸 수정이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가슴을 찢었다. 그날은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지리산 자락의 청룡사. 미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절마당에 들어섰다. 삶이 무너진 뒤 찾은 첫 번째 피난처였다. 보살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뒤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스님이 서 있었다. 단정한 얼굴에 깊은 눈이 인상적인 남자였다. 서울에서 잠시 마음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곳 주지 법현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군요. 법현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남자의 음성에 미란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다. 해시태그 제2장 마이너스 금지된 감정. 다음 날부터 미란은 청룡사에 머물기 시작했다. 신도들을 위한 숙소가 있었고, 법현 스님은 기꺼이 그녀의 체류를 허락했다. 보살님은 어떤 아픔을 안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법현은 저녁 예불을 마친 후 미란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다. 스님도 속세의 아픔을 아시나요? 저 역시 한때는 속세의 사람이었습니다. 15년 전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고 이곳에 왔죠.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그 아픔의 무게는 비슷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미란은 법현의 깊은 철학과 따뜻한 위로에 마음을 열었고, 법현은 미란의 진솔함에 점점 끌려갔다. 보살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법현이 미란의 손을 잡으려 하다가 갑자기 멈췄다. 스님도 사람이시잖아요.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가을비가 청룡사를 적셨다. 미란은 잠이 오지 않아 처마 밑을 거닐고 있었다. 보살님, 법현이 나타났다. 평소와 다른 격정적인 눈빛이었다. 스님, 오늘 밤만 허락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았다. 법현의 처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금기를 넘었다. 50대 중반의 스님과 60살의 여인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하나가 되었다. 이건 죄입니다. 저는 삼보의 맹세한 몸인데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새벽이 오면서 두 사람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일주일 후 미라는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청룡사에 있었다. 법현 역시 그날 이후 번민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한 달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엄마, 이게 뭐예요? 큰딸 수정이 미란 앞에 사진 몇 장을 던졌다. 청룡사에서 법현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다. 누가 이런 사진을? 절에 다니는 신도 중에 엄마를 아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엄마가 스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소문이 났어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정말 그 스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정아, 그건 말 안 해도 알겠어요. 아빠가 바람났다고 원망하더니 엄마는 스님과 바람을 피웠네요. 수정이의 날카로운 말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청룡사 신도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이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던데. 그 나이 든 아줌마가 스님을 유혹했다고 하더라. 법현은 총무 스님 지연에게 따져들었다. 지연 스님,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지 스님, 사실 저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 밤 처소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스님, 부처님 앞에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지연의 냉정한 목소리에 법현은 절망했다. 한편 미란의 집에는 전 남편 철수가 찾아왔다. 야, 정미란, 내가 스님하고 바람났다며?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미쳤구나.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요? 우리 애들 아빠인데.
애들이 얼마나 창피해하는지 알아?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철수의 거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청룡사 종회가 열렸다. 여러 큰 스님들이 모여 법편의 거취를 논의했다. 법편 스님, 이번 일로 절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고 주지직에서 물러나셔야겠습니다. 법편은 무릎을 꿇고 참회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부처님과 신도들께 죄송합니다. 그날 밤 법편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살님, 저는 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님,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아닙니다. 저 역시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죠? 긴 침묵 후 법편이 말했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미라는 누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사진을 찍었는지 알아내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설마 지연 스님이? 청룡사 총무 지연은 오랫동안 주지 자리를 노렸던 인물이었다. 그는 법편을 축출하기 위해 미란을 이용한 것이었다. 미란은 직접 청룡사로 찾아갔다. 지연 스님, 당신이 우리를 감시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진을 찍어서 퍼뜨린 것도 당신이고. 지연의 얼굴에 냉소가 스쳤다. 보살님,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부적절한 일이 있었으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당신, 정말 비열한 인간이네요. 법편 스님은 이미 떠났습니다. 보살님도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하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절 주변을 수소문한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청룡사 근처 상점의 CCTV에 지현이 미란을 미행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미란은 이 영상을 가지고 종회에 참석한 큰 스님들을 찾아갔다.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지현 스님이 저희를 감시하고 사진을 찍어서 퍼뜨린 겁니다. 큰 스님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현이 법편 스님을 모함한 겁니까? 물론 저희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스님을 쫓아낸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진실이 밝혀지자 지현은 청룡사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이미 법편은 멀리 떠난 후였다. 법편은 강원도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서 참선 수행을 하고 있었다. 미란이 찾아왔을 때 그는 훨씬 야윈 모습이었다. 스님, 보살님, 어떻게 여기까지? 진실을 밝혀냈어요. 지연 스님의 음모였어요. 법편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스님, 그래도 우리. 보살님,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스님을 사랑해요. 저 역시 보살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다. 미라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엄마, 그때는 제가 너무했어요. 수정이가 찾아와 사과했다. 괜찮다, 엄마도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법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속세의 옷을 입고 있었다. 스님, 아니 이제 환속했습니다. 정현우라고 부르세요. 미라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1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구원은 도피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보살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정식으로 청혼합니다. 미라는 감격해서 울었다. 에필로그 붉은 연꽃의 의미. 그로부터 6개월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파란만장했던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했지만 진실한 사랑까지는 막을 수 없었나 봅니다. 현우는 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붉은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가장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시련을 겪고 성숙해진 사랑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세상의 편견과 가족들의 반대,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들이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룡사에서는 새로운 주지 스님이 부임했고 지연은 다른 절에서 말단 스님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미란의 전 남편 철수는 젊은 여자에게 버림받고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미란이 새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차 있었다. 정미란, 내가 행복하게 살 줄 알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또 다른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란은 아직 현우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자신에게 생긴 변화에 대해서 여보, 제게 할 말이 있어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저희가 함께한 그날 밤 이후로 과연 미란의 입에서 나올 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붉은 연꽃의 이야기는 계속된다.